있어요. 리얼점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할인 혜택 드릴게요. 네, 목소리 나가도 괜찮나요? 모습은 여기 정수리밖에 안 나가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소리 들릴 정도로 말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이따가 영상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가벼운 얘기들만 우선 해볼게요. 일단은 전생을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전생 상담을 하시면서 부모님하고의 관계 전체적인 이제 현생의 운이 가장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현생의 운은 안 보고 전생만 그냥 리얼하게 타고 들어가서 몇 생을 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생이 궁금하고 답답해서 전생을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전생에 모였다 정도로 하고 현생의 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의 운명선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현생에 영향을 끼치는 전생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생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으세요? 현생을 집중적으로 보고 전생에는 네, 어떤 영향이 그렇게. 있나, 네, 요렇게 볼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볼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역술로도 보지만 거의가 95%가 신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 나오면 빨리빨리 전달을 해드려야 알아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기다가 바로바로 기록을 하셔야 되세요. 한번 쭉 지나가면 제가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30대 후반 나이가 되도록 이전까지 운이 좋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단 한 번도 운이 없으셨고,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기운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운기보다 좋은 운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앞으로 한 7년 정도 운이 좀 답답한 흐름이 남아 있어요.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이니까. 네,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했는데, 근데 그 7년 정도만 지나가면 앞으로 내가 전생에서 지어놓은 좋은 업이 작용하는 시기가 이제 와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노년까지 쭉 좋으실 거예요. 근데 현생에서도 사실은 이 사주가 되게 묘한 게 뭐냐면 되게 머리가 좋은 사주세요. 두뇌도 좋고 또 되게 섬세하고 뭐 예리한 부분도 있고 또 기억력도 좋고, 그런데 좀 상처가 많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기억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기억이 저장이 돼요. 없어지지가 않고 기록이 다 되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안 잊어버려지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섬세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도 새록새록 아주 뚜렷하게 기억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장점은 또 뭐냐면 이렇게 섬세하고 예리하고 조금 까다로운 면도 있거든요. 없지 않아? 머리가 좋은 만큼 깐깐스러워요. 그러니까는 내 기준점에 안 맞는 거는 조금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으세요. 그렇긴 한데 좋은 점은 부정적이지가 않으세요. 사주 전반적인 그 성격을 봤을 때 흑과 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흑의 모습으로만 살으셨어요. 운명선이 그래요. 앞으로 그 백의 기운은, 밝은 기운은 이제 7년 후부터 이제 제대로 들어오실 건데, 성향에도 흑과 백이 있어요. 깐깐하고 예리하고 섬세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좋은 거는 굉장히 원래 밝아요.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으셨을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네, 좀 장난꾸러기였어요. 네, 어릴 때는. 애교가 많고 네. 여자 못지않게 딸 못지않게 사랑받을 사주란 말이에요. 이런 사주는. 왜냐면 나는 깐깐하고 예리하지만 밝은 성향이 많아요.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이에요. 밝고. 근데 내 인생이 밝게끔 작용하게끔 풀리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인생이 조금 방향을 좀 잘못 잡아 오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도 봐야 되지만, 내가 이 사주를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갖고 무슨 일을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엉뚱한 길을 계속 가시면 좋은 사주를 가졌음에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일, 그리고 두뇌를 쓰는 쪽의 일, 그리고 손재주도 되게 많은 사주세요. 근데 그쪽 일을 하셨어요? 만약 그쪽 일이 아닌 다른 걸 하셨으면 적성이 진짜 안 맞으셨을 거예요. 아니었어요. 금융 쪽 이쪽 일을 주로. 금융, 세무, 회계, 그리고 앉아서 하는 사무직은 조금 답답해서 못해요. 잠깐은 해요. 되게 열심히. 근데 이게 짧은 시간이어야 되는데 주로 금융 쪽 일이면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장시간 앉아 있는 건 안 맞으세요. 이 사주는. 원래 움직임이 많은 사주라 앉아서 하는 업무는 짧게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집중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막 깝깝함이 올라와갖고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적인 거는 지금 좀 많이 답답하시죠?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원래는 기술 계통으로 두뇌 쓰는 쪽 전문 직업, 손 많이 쓰는 거, IT나 뭐 이런 컴퓨터 계열이나 또 설계나 이런 쪽으로 가셨어야 원래 천직이거든요. 근데 그쪽 일은 안 하셨으면 네. 원래 근데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취미가 있지 않으셨어요? 있었는데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게 뭔가 집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네. 이전까지 태어나서 30대 후반까지 살면서 운이 좋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저희가 이제 점수를 매길 때 이 사람은 사주가 몇 점이냐 그럼 100점은 매기지 않아요. 왜냐면 건강이든 가족관계든 뭐 성격이든 경제적이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최고치를 90점 정도로 매겨요. 부족함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삶에는. 근데 이 본인의 사주는 지금 봤을 때 80에서 85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는 거는 이거에 반도 안 되시는 것 같으죠? 네.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80에서 85예요. 80에서 나의 85. 어떤 뭐 똑똑함 그리고 나의 어떤 가능성 모든 걸 봤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용하는 거는 말년이세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말년이 내가 이전까지도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말년에 뭘로 좋으냐. 근데 배우자가 잘 들어오겠어요. 이 사주는. 결혼을 하셨으면 바로 실패했어야 돼요. 결혼을 안 했어야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 안 하셨어요? 못했죠. 사실 안 했다기보다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네, 돼요. 못한 거죠. 안 한 것에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가셨으면 바로 이혼이에요. 노력해도 되지 않았을 인연이고요. 이제 앞으로 말년에 접어들어서 46세부터 들어오는 요 인연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인연이세요. 금전운과 인생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운이면서 그리고 좋은 인연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46세 이후로 만나지는 인연은 늦었지만 되게 행복감이 많은 인연이에요. 그 인연을 만나시면 내 인생의 한 60, 70%는 보상받는 느낌으로 사실 거예요. 물론 뭐 배우자 덕에 잘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좀 여자들이 봤을 때 이 사주는 지금 생김새는 굉장히 상남자신데 성격은 되게 섬세하고 좀 자상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거나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거나 하면 뒷받침을 되게 잘해줄 사주예요. 원래 사회적으로 왕성한 분들이 이런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사주에도 그런 여자 인연이 있어요. 부부궁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 인연자를 만나서 내 인생에 보상받는 느낌으로 행복감도 있고 그리고 나하고 정신적인 코드가 좀 굉장히 잘 맞는 여자를 만나야 되세요.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하고는 절대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 특히나. 좀 지적 수준이 높아요. 사주 자체가.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고 제가 지금 볼 때는 전생을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전생에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생에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현생에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생이. 왜냐하면 지금 이 생은 공부를 하긴 했지만 공부한 거를 제대로 써먹는 직업은 아니셨으니까 그게 적응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전생 보기 전에 부모님하고 관계 잠깐 또 볼게요. 이 부모님은 이제 이 이름하고 생년월일 적어주셨는데 아버지하고의 어떤 인연도 좀 궁금하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같이 계시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계속 원래 같이 안 살았어야 맞거든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도 악연이고 또 나하고 아버지하고도 악연이야. 그러니까 악연이다 그러면 악자가 붙으면 꼭 나쁜 것 같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기운을 가졌다 해도 악이 붙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운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좋은 영향력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이 사주 자체가. 그리고 내 주변에는 아주 소수의 한두 명, 두세 명만 좋은 지인이나 친구가 있지 나머지 사람하고는 인덕이 있다, 뭐 귀인이 있다, 부모 덕이 있다, 이런 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좋은 인연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내 인생의 귀인은 이제 만나지실 거예요. 만나지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가족으로 맺어졌어도 내 인생의 귀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세 분을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보면 세 사람이 기운이 되게 강력해요. 서로가 색깔이. 서로의 색깔들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뚜렷해요. 네, 서로의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전생에 서로가 맞대결을 하던 적장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게 전생에서 승부가 나지 않은 싸움을 현생에서도 승부를 내려고 평생을 싸웠다고 봐야 돼요. 많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두 분이? 계속 싸워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소한 걸로도, 끝이 안 나죠. 네, 사소한 걸로도 그 그렇지 승부를 않나요? 내야 돼요. 근데 전생에는 엄마가 더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 집은 엄마가 아빠가 되고 아빠가 엄마가 되는 생을 받았다면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아무리 세도 여성이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잔데 라는 그런 권위의식이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좀 예. 심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현명해요, 이 집은. 네. 어머니가 맞아요. 되게 현명하고 전생에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승부가 제대로 나진 않았는데 어머니가 우세했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한테 더더욱 지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남자지만 내가 전생에 내가 너한테 이겼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감노릇을 해?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그게 또 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에도 끝나지 않을 싸움을 계속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가족들은 셋이 뭉쳐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각자 살아야지 붙어있으면 되게 힘든 가족이에요. 아, 근데 어머니랑 저도요. 아니 엄마하고 나는 괜찮아요. 아, 엄마가 되게 화끈한 분이에요. 되게 강하시긴 강하신데 기다 아니다 이런 건 선은 분명하고 포용력도 있고 근데 좀 아버지가 좀 애매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좀 아버지가 약간 자기만의 고집도 좀 너무 강하고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는 괜찮아요. 엄마가 항상 나를 쓸어 안아주는 형국이거든요. 아예, 항상 맞아요.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감싸주는 형국이에요. 지금 따로따로 살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랑? 네, 지금 따로 사신 지 좀 몇 년 됐어요. 진작에 따로 사셨어야 네, 돼요. 정말 대판 싸우고. 네, 그냥 봤어요. 진작에 따로 사셨으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셨을 것 같고 금전운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전생의 외인수가 전쟁터에서 만났던 외인수가 한 가정에 만났으니 그 기운 자체가 좋은 기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장점, 긍정적인 거, 그리고 월등난 두뇌. 굉장히 두뇌가 좋으세요. 그리고 뭐를 해도 습득 능력이 되게 좋아요. 지금 가장 답답한 거는 직업적인 건데 직업적인 거는 사실 사업적인 거는 가시면 안 돼요. 사업할 사주는 아니세요. 사업 장사. 상업이나 장사라면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원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성공해서 돈을 벌기는 뭐 둘째고 원금도 회수가 안 돼요. 진짜 뭘 하셨어요? 장사 같은 거? 많이 시도를 했어요. 예, 한 대여섯 가지 정도. 그때 좀 사주를 좀 보시고 상담을 미리 해보시지. 봤었어야 되는데. 안 믿으셨죠 이런 거? 그쵸. 아, 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의지보다 운이 중요하고 네. 또 인연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인연이 어느 시점에서 등장하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잘 됐으면 전생 보러 오셨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전생을 보니까 노자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속 제자는 아니고 제자들도 보면 뭐 손가락 안에 드는 제자가 있잖아요. 몇 명. 네. 바로 직속 제자는 아니고 그 말년에 지금 본 거예요. 이 전생은 말년에 나중에 들어간 제자. 아, 조금 늦게 초년이 아니라 좀 학자로서 항상 왕성할 때에서 조금 벗어난 그 후에 들어간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현생에서도 가장 잘 맞는 게 공부하는 거, 탐구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게 이 생에서 가장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부가 좀 확실히 제일 잘 되긴 했어요. 제가 하던 일들 중에서는 이제 대학도 그래서 잘 가고 이랬는데. 네, 근데 금융권은 참 얼두당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직업 어, 진로 잡으신 게. 그러니까 또 그것도 내가 공부 잘해야지 그 뽑아주는데. 그쵸. 근데 내가 일 운이 자체가. 그동안 금전운이 없었고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운이 아니었잖아요. 좀 많이 처져 있던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맞는 방향에 가서 계속 또 세월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았으면은 알아서 잘 가요. 또 좋은 방향으로 말하지 않아도. 또 환생에서는 과학자였어요. 과학자요. 네, 과학자였어요. 근데 그 뭐 어떤 화학이나 뭐 어떤 약품을 실험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어떤 기계 쪽으로 네. 실험을 하던 그런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인간들 삶에 좀 유익한 그런 기계 같은 거를 실험하던 과학자였는데 그 기계가 정지되어 있는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던 기계였어요. 뭐 차가 됐든 뭐 근데 큰 물체는 아니에요. 좀 자동차나 뭐 작은 어떤 소형 어떤 기계, 움직이는 소형 기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많은 실험들을 거쳤는데 그때 공부를 또 그 생에서도 많이 하셨어요. 그 생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그 생에서 뭐 연료를 딱 들어가는 기계 안에 들어가는 연료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게 자동차가 됐던 뭐 비행기가 됐던 뭐가 됐든 근데 비행기나 이런 배 같은 거 큰 건 아니에요. 큰 물체는 아닌데 움직이는 물체인데 그 연료를 내가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연료만 시험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연료를 가지고 연료를 약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른 연료를 섞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폭파 같은 게 있었어요. 작은 큰 사고는 아니고 좀 작은 이렇게 폭발같이 그런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작은 폭발이에요. 그냥 빵 하는 식으로 그래서 좀 다치고 그런 인명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연구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네. 그 생에서 그 실험을 많이 했던 생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좋은 분들이 좀 가는 길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 정해진 노선들이. 근데 연구나 실험 쪽으로는 그래서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현생에서는 사실은 공부를 조금 덜 했어야 돼요. 오히려. 학교 공부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덜 좋은 학교를 가거나 조금 더 공부를 덜 해서 차라리 기술 방면으로 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뇌를 쓰는 과학도가 돼서 과학자가 돼서 실험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공부를 덜 하고 몸으로 손으로 재주가 많이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이 손재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 방면으로 가셨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 밑에 있는 직업들은 보고 싶지가 않고 자꾸 위로만 보다 보면 진짜 내가 이걸 잘하는데 이거를 좀 아래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내 인생에서는 약간 기술을 가진 쪽으로 전문성 있는 두뇌와 기술을 가진 쪽으로 갔으면 지금 좀 많이 달랐겠죠, 삶이. 근데 그쪽으로 이제 안 가게 만들었던 거죠. 전생에 너무 공부를 많이 했던 것과 실험을 많이 했던 것과 그래서 자꾸 그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새로운 경험을 그렇죠. 하려고. 다시 반복해서 태어날 때 전생에 못한 거를 이루러 오는 분들도 있고 전생에 했던 게 싫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주가 이게 사주예요. 왜냐면 딴 데서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는 너무 좀 잘 맞아가지고. 네, 이건 사주가 아니고 신점이고요. 신점과 전생과 현생을 연결을 해서 본 거예요. 전생을 들어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사주는 안 보고 전생만 그냥 쫙 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럼 전생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본인 같은 경우는 전생도 궁금은 하지만 현생이 궁금해서 전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쵸, 현생이 그냥 힘들어서. 전생에 뭐였다까지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생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현생에도 공부를 많이 하면 조금 꼬이는 감이 있어요, 인생이. 공부는 한 생에 많이 했으면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생에 많이 했다가 또 공부를 또 어느 생에 공부를 안 했다가 이렇게 가야 오히려 잘 풀리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많이 하면 이 학문적인 것 때문에 지식 때문에 그 지식에 눌려서 뭔가 전생과 연결을 해서 보면 현생이 조금 편치 않은 경우가 있고요. 머리가 또 너무 한쪽으로만 발달을 해도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생에 뭔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전환점 같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전환점이기도 하고 또 본인은 전생에 노자의 제자였고 또 과학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하나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몰입형이에요. 네, 맞아요. 네, 엄청 굉장히 빠져요. 몰입형이거든요. 엄청 빠져요. 그러니까는 그게 장점이에요. 이 생에서.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손기술을 가졌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 그건 못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적인 걸 잡아가실 때는 그쪽으로 잡아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죠. 젊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먹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는 이만큼이 먹었어도 내 인생의 중요한 운기, 좋은 인연들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7년 후에 8년 후에 내가 할 일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셔야 되세요. 네. 이제부터 진짜 꿈을 설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상담하시고 어떠셨어요? 전생을 더 깊이 봐달라면 봐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생 같은 경우는 현생에 필요한 전생만 딱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전생 중에서도 뭔가 완료된 전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완료? 네, 다 클리어한 전생 그런 거는 전생이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은 전생을 보려고 안 해도 들어오는 순간 전생이 그냥 다 보여요. 네. 몇 생이 쭈루루루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전생이 보이긴 보이는데 여러 생이 보이는데 연결이 안 되고 중간중간 본인의 업장이나 또 부모나 조상의 업장이 많은 분들은 내 업장이 많든 조상의 업장이 많이 있어서 가리는 분들은 뜨문뜨문 보여요. 연결이 쭉 안 되고 1번부터 10번까지가 보이는데 3번하고 5번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딩하기가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현생을 위주로 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 요즘 일이 안 풀리는 거 이런 게 힘드시니까 네, 그게 현생을 위주로 봤어요. 그래서 전생 상담만 하시면 전생만 딱 보고 끝나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제 마음 속에 있는 말을 그 보살님 입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갖고 그런 부분. 저는 몰라요. 그냥 네, 그냥 막 얘기가 나오는 제가 대로 평소에 하던 저는. 생각들이 그냥 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많이 네. 받아갖고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신점을 보는 거예요. 네. 신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이 빠른 이유가 이게 지금 보여주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데 빨리빨리 전달을 안 하면 맥이 끊어지면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이렇게 점점 빨리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이렇게 네. 빨라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들으셨나요? 아니 근데 발음이 이렇게 또박또박 하셔가지고 그거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아직 운기가 남았다 그러니까 인기가 남은 게 아니라 기대. 이제 들어오려고 하죠.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가 진짜예요. 네.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불안한 생각, 좀 답답한 생각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궁리를 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근데 혼자 아무리 계획 세워도 지금 답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이 지금 답을 내주는 운이 아니에요. 답을 안 내주는 운이거든요. 정지되어 있는 운이에요. 내가 지금 어딘가로 걷거나 뛰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하는 운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답답하지만 내가 지금 주어진 것이 이거다. 그럼 그걸 하시고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또 저걸 한번 해보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금까진 불안하셨잖아. 네. 내가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나름대로 난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잘났잖아요.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안 되니까 더 속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울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발휘할 운이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내가 뭔가 북돋아지는 기운이 아니고 더 처졌어야 되는 기운이거든요. 특히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네, 맞아요.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내가 더 가라앉아요. 깜짝 놀라죠. 네, 그나마 엄마를 잘 만났어요. 어머니를. 어머니가 참 현명하시고 앞으로 이제 두 분만 계시면 오히려 기운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해도 자식과 부모도 안 맞으면 같이 살면 안 되거든요.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가 된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 좋은 기운들이 올 거예요. 7년? 뭐 올해까지 치면 한 7년? 7년에서 8년? 그냥 7년이라고 믿으세요. 네. 자꾸 한 해 늘어나면 또 우울해지니까 7년이라고 믿으시고 46세죠. 46세. 네.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계획 세우셔도 돼요. 시간 많으니까. 그리고 원래 생각이 또 많으시잖아요. 계획은 되게 잘 세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계획만 너무 많이 세우니까.
근데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사주를 보면 계획은 잘 세우고 생각도 뛰어난데 약간 실천하는 실천이 안 힘, 돼요. 네, 실천이 안 실천하는 힘이 좀 작고 또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두려움도 있어요. 뭘 하실 때. 돼요. 맞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장애가 된 게 아니라 도움이 됐어요. 안 되는 운인데 잘 될 거라고 계속 밀어붙였으면 더 안 됐을 거예요. 내 아예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주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은 뭐 장사 사업 더 많이 말아먹었을 것 같아요. 빚도 엄청나게 졌을 것 같고 내가 막 무대뽀로 질주했으면. 그래도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네. 네, 46세부터는 네. 이제 조금 달려가셔도 되세요. 네. 근데 그거를 혼자는 못 달리실 거예요. 네.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배우자 맞아요. 인연인데 그 인연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인연을 만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여자분인가 싶으면 꼭 한번 그때 물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배우자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자세한 얘기, 개인적인 얘기는 영상 끄고 얘기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받아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네, 조금 심오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